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4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어젯밤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글을 하나 올리고 싶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면 될 터인데 감사할 따름인 것 같아요 라고 한다. 같아요란 말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의심, 즉 회의를 보인다. 좋다 나쁘다는 자신의 감정인데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왜 남의 눈치를 보는가? 겸손이 지나치면 비굴해진다. 기분 좋습니다 라고 해야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기분 좋아지는 것도 누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된다. 이게 노예 근성이다. 짜증나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짜증나요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썼더니 의외로 댓글이 많이 붙어서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조갑제님의 귀한 말씀 맞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행복한 하루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구란 분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사실 군더더기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충분합니다. 남엘링이란 분은 벌써 오래됐어요. 많은 젊은이들의 뭐 같아요 말 습관 참 거슬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언론이 나서서 캠페인이라도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조갑제 선생님은 나이가 많고 조선일보 출신이라 철진한 낡은 사고의 언론인으로 보았는데 큰 착각이었군요. 현존하는 언론인 가운데 누구보다 이렇게 혁신적이고 현실에 바탕을 둔 합리적 사고와 담대한 주장과 신념이 놀랍습니다. 스티브 파크란 분은 모든 언어에 같아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짜증나요. 하면 될 걸 짜증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라고 비꼬았습니다. 짜증나요 라고 하면 될 텐데 짜증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같아요 라는 말이 하나의 공통된 어투가 되었는데 특히 이 스포츠 선수들이 그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같아요라고 했는데 그건 또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양미경 씨는 또 이렇게 썼네요. 저도 저런 표현 영 거슬렸는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님들 들어가실게요, 주사 맞으실게요 하는 게 낯선 표현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정 H옥이란 분은 책임 회피 내지는 자신감 부족처럼 들리는 게 왠지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본인 감정을 같아요라 표현하는 게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짜증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딱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이분은 진단을 합니다. 하나는 책임 회피입니다. 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하면은 그 이후에 그 단정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질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겁하기도 하지만은 첫째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했으면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써야 될 텐데 확실한 파악이 안 되고 뜬 소문 듣고 남의 이야기 듣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의견은 없고 그냥 인 것 같아요 이렇게 회피성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또는 자기 감정이야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기쁜지 나쁜지를 알 사람은 자기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 또 누구를 자극할까 싶어서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감사할 따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짜증난다는 겁니다. 짜증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는 이런 뜻이네요. 감사합니다. 김미희 씨입니다. 마음에 새겨 놓겠습니다. 조갑제 대표님 항상 존경합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송킴이란 분은 제가 요즘 뉴스나 토크쇼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듣는 게 거의 모든 말 끝에 같아요를 쓰길래 무슨 말이 저래 합니다. 하다 못해 덥다 춥다를 이야기할 때조차 너무 더운 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아니 덥다 춥다도 남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자기가 덥다고 느끼면 덥다고 해야지 더운 것 같아요, 추운 것 같아요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국에 살던 때와 너무 다른 표현들이 많아졌고 줄임말도 많고 영어 단어를 아무 문장이나 끼워 넣어 뜻이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단어 갖다 붙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운 우리말 많이 쓰고 제대로 쓰고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데 쓰면 좋겠습니다. 조갑재 선생님 늘 존경하며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많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이 뭘 상징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가 남의 눈치를 볼다 그럴 거예요. 남의 생각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게 지나치면 휘둘려 버리는 겁니다. 주변이 뚜렷하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런 자세는 괜찮아요. 어디까지나 그건 주체적인 어떤 유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은 자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남의 이야기를 경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남의 말에 휘둘리니까 추운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짜증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짜증 나는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딱 자세, 결투하는 자세가 아니라 회피성 언어가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결국 이게 문해력으로 이어지는데,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또 어휘력에 이르게 됩니다. 단어 하나의 정확한 사용, 요게 문해력입니다. 그러려면은 단어 하나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것은 한국어의 70%는 한자로 표현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한자를 모르니까 두루뭉실을 알게 된다 이거죠. 실사구시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은 한자를 모르면은 실사구시 뭐 많이 쓴 걸 봐가지고 뭐 실제에 있었던 일 실제로 해보는 거 이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실사구시를 한자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구할 구자입니다. 시,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사실에 기초하여 옳은 방향을 찾는 자세, 이게 실사구시입니다. 이건 한자를 모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핵심을 찌를 수가 없고, 실사구시 하면은 실제적이다, 실용적이다, 뭐 실리적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리적이든 실용적이든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실사구시가 딱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과 사실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과 사실에 맞아야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개념 규정입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하는 자세이면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나 똑같이 통용이 되는 하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이 있으면은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여하튼 한자를 써야 정확한 어휘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야 정확한 문해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흐리멍텅한 언어 생활을 하면은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럼 주인의식도 잃게 되고, 그럼 눈치 보는 인간이 되고, 그게 노예 근성과 연결된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